네. 그럼 이번엔 그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부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표님은 부자신가요? 저는 이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돈 때문에 제가 비굴해진 거나 돈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일은 현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예, 생각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뭐 100억 있어야 된다, 뭐 1000억 그렇죠. 있어야 된다 다 예, 틀릴 예. 건데, 우리가 이 뭔가 부자라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받쳐줘야 되겠지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죠. 내가 그래서 은퇴할 때쯤 됐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할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억이다, 어떤 분들은 10억이다, 어떤 분들은 200억, 20억이다,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목표로 먼저 세워야 돼요. 그 내가 1년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다. 그거를 그 필요하죠. 그래서 내 재산이 지금 얼마고, 내 재산이 지금 3억이다, 아니면 어떤 3천만 원이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목표를 세운 대로 가야 되죠. 근데 제가 근데 아무도 그런 거를 좀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재산 목록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내가 그 어떤 투자 그런 거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만한 책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나온 책인가요? 아니, 책이 아니고 이제 노트북이에요. 아, 노트. 네, 그래서 그 항목을 적어서 내가 NAV라고 그러죠. 내 순자산 가치가 얼마큼 될까. 그거를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래서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더 부자가 됐구나. 아니면 내가 그 좀 라이프에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진단하는 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책을 사시는 분들한테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실제로 써봐라. 그런 거를 프로그램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하잖아요. 자본주의를 믿어라.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자본주의를 믿으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은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부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몸으로 일해서 번 돈보다 그렇죠. 투자해서 불어나는 그렇죠. 수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님은 더 부자잖아요. 네. 그 자본에 투입하기에 더 일을 빨리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가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주식을 소유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주식 가격의 상승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잘 이제 그 변동성 때문에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과거서부터 이제 계속 노동자도 자본가가 되려고 해라 그렇죠. 얘기를 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강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401. 그렇죠. 당신 노동,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노동자로만 있지 말아라. 스톡옵션.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한국적 현실에서 이 노동자들이 월급을 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 결국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아예 포기하고 살거든요. 그럴 수 없다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잖아요. 네. 근데 회사가 DC형으로 가는 거를 그 노동조합에서 극력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 주식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거죠. 그 주식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나 주식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많은 외국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가 뭐 외국 기업들이 한국 직원들한테 그 스탁옵션을 준대요. 그래서 20%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분 얘기는 한국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직원들 중에서 한국 직원들이 그 참여도가 제일 낮다는. 아, 근데 아마 우리 IMF 때도 그렇고 하여튼 과거에 회사가 힘들 때, 그러니까 이 스탁 옵션이
뭔가 이렇게 잘 될 때, 야, 우리 더 열심히 힘내서 일하자라고 해서 주는 것보다는 회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나눠줘서 이게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건 과거 얘기고. 이젠 바뀌었으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걸 깨닫게 되면 회사한테 오히려 주식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는 투자를 제대로 하기에 여유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퇴직금으로 이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퇴직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그래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월급의 10%는 무조건 투자해라. 이게 나중에 큰 돈이 될 거다. 그다음에 놀러 다니지 말고 차 사지 말고 그런 돈으로 투자해라. 자본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지금 우리 뭐 그거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 놀아야지 나이 들면 오히려 더 그런 거 아니냐. 힘도 없어지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이게 욜로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큰 후회가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아, 그럼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돈이 없으면 가장 비참하죠. 노인이 됐는데 그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되고 그게 너무 비참하죠.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파이어족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 파이어족이래. 파이어족이라고. 그러니까 일찍 그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하려고 하는 친구들 이런 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거죠? 한국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 라빈 후드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열기를 보이는 거 한국하고 비슷하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돈에 대해서 기성세대만 믿어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뭐 100만 불을 몇 살 때 만들겠다. 30대 후반에 100만 불 정도는 맞아야 되겠다. 거기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고요. 돈을 안 써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부모님 집에서 안 나오고. 돈 아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모든 걸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투자하고.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젊은 시절에 그 더 돈을 더 세이브해가지고 네. 불리겠다. 경제 독립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욜로하고 정반대 컨셉이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희망이 있는데 스스로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뭐 앞으로는 경제 성장이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어려울 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취직이 안 된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젊었을 땐 돈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저는 희망이 100%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오히려 공장도 질 돈이 필요하고 뭐 하잖아요. 지금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뭐랄까요, 보편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 스타트업 돼서 몇 조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스스로 자기를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대기업 들어가라든가 공무원 하라든가 그건 너무 자기를 작게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제 욜로 뭐 이런 것들이 좀 지나고, 근데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놀러 다니기도 힘든 상황이 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20, 30대가 요새 투자 열풍, 뭐 공부를 한다, 이게 또 환경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건 굉장히 큰 위기가 왔잖아요. 네. 위기가 오게 되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가 정상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그렇죠. 준비, 계획. 그 다음에 계획도 있어야 되고, 돈도 아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렇죠. 어떻게 되겠지. 그 다음에 사교육비 다 써도 애가 취직만 하면 되겠지 하는,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를 당연시한 사회였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0조라는 거를 학원에 보내는 돈으로 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돈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국영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아이들을 창조적인 아이들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구나. 아이들한테 꿈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정상적이죠, 그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언제 출연하셨던 분 가운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만이 진짜 강한 저 부자 나라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1인당 그래도 평균 한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현금들이 다 있는, 우리는 빚만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장기 투자, 개인들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되는 걸 인정을 하고 이러저런 것들을 통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하나의 종목 아니면 하나의 어떤 그 주식에 대해서 막 진짜 10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아직 지식이 힘들 없죠. 예, 거라는 선입관들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물론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배우는 거고, 이제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런 데 속지 말아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주식 사라, 저 주식 사라. 그런 거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고. 리딩방. 네, 예. 그런 아니, 뭐 거. 대표님도 뭐 대표님이 이게 그 이름을 사칭한 뭐 그런 투자 맞아요. 리딩방이 많다면서요. 예,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뭐 50만 원만 주면 내가 뭐 종목 골라주겠다. 이런 건 절대 속지 마시고,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세금 효과가 있는 연금저축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초보가 예. 첫 단계에서부터는. 그럼 하루에 10,000원씩만 해도 400만 원 채우면 65만 원 돌려주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펀드를 가입했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떤 주식 샀나? 그것도 보면 이 사람은 이걸 왜 샀을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재밌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쌓이면 직접 네. 투자로 그것도 가능하죠. 가동한다. 예, 이렇게. 네, 이제 정말 그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워낙 이 금리도 낮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돈 벌기가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재벌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인가요? 그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처럼 돈으로 밀어붙여도 성공할 만한 사업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만 이제는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내가 수요를 예측해서 공장을 하나 짓고 두 개 짓고 세 개 짓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돈을 버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경쟁에 나오려면 어떤 거를 가져야 될까,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될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결국은 궁극적인 거는 주식 시장이 홍수가 날 정도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국 주식시장이 연못이라고 계속 한탄할 게 아니라, 예, 작다고. 예, 거기다가 물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생기죠. 고래가 들어오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발전이 없죠. 계속 이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고래가 지금 연못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래를 바다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를 전부 외국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우리가 뭐 개인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국민연금이라든가 어떤 연기금의 돈이 한국에 투자가 돼야죠. 근데 그 수익률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외국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죠. 한국에 투자해서 한국에 다리 놓고 한국에 공항 짓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 돈으로 나오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더 올려주면 되죠.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감, 뭐 여러 가지 자신감이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시스템도 그다음에 부족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이 없다. 그냥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 아이들 해방시키고, 우리 아이들은 스포츠를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예. 된다. 그래서 다 각자 부자가 되는 거를 연습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기회가 많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가 대표님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절의 기회죠. 예, 이렇게 얘기를 예,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웨이크업 콜이라고 그래요. 그거 깨운 거예요. 음, 코로나가 깨운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돼. 일본처럼 돼. 근데 이게 아차 싶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든 이쪽으로 가던 길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존희 대표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그 주린이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역시 이렇게 뵐 때마다 다시 장기 투자. 오염됐던 마음이, 장기 투자. 정말 펀더멘털에 기초한 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대표님 계속 그 갑봉준이라는 별명도 있으시던데요. 모르겠는데요. 전봉준, 동학운동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뭐 있었잖아요.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을 이끄는 존봉준, 예. 갑봉준 뭐 이런. 갑은 또 무슨 뜻이에요? 갓. 신. 네. 하여튼 뭐 대표님이 수년간 그런 여러 가지 뭐 많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냉대를 받으시면서도 꾸준하게 얘기하셨던 그런 그 가치 투자에 대한 철학들이 이제 좀 자리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책도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